비견 상관을 보세요. 근데 이거가 이제 비견이 상관을 만나면 편법적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다는 아니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간이 신왕하면 이런 약간 편법의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신약하다 일간이 그러면 이제 비견 주도에 따르는 거죠. 비견이 주도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상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그다음 밑에 보세요. 비견이 상관을 싫어하지만 상관이 비견을 설해서 이제 탈기를 부린다. 비견의 기운을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동력 착취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 거는 요즘은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요. 비견이 상관을 만나면 이제 비견 상관을 생각하면 비견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인력이 아니에요. 남의 인력으로 돌아서는 비견이다. 그래서요. 이제 상관이 있으면 항상 비견이 경쟁자인데 비견이 상관을 생각하면 이 비견이 나의 경쟁자의 인력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비견 식신은 나를 도와주는 인력인데 비견 상관이 내 사주에 있으면 그 인력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의 경쟁자를 돕는 인력이 되더라. 근데 제가 이거를 주변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딱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 예에 맞는 게 있으면 저를 좀 꼭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주에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비견이 상관을 생하면 상관이 뭐를 해요? 경관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비견이 투자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비견이 상관을 생하면 그러면은 이 투자는 다 상관 경관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주에서는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사주가 없죠. 그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는. 여기도 천간이 식신이기 때문에 비견이 식신을 생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사주가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 좀 더 사주를 선생님들도 찾아오고요. 저도 더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요. 비견 정제. 비견 정제, 비견 현재 이렇게 두 개 보시는데요. 정제부터 보세요. 다 쟁제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비견이 식신을 생하면서 쟁제를 하면 이럴 때는 이제 비견이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의 비견이 찾아온다. 비견은 식신 정제하면 공동 운영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비견에 의한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관사라고 식상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요. 식상을 생하지 않는 비견이 쟁제를 하면 군비쟁제다. 식상을 생하지 않으면 그냥 쟁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책임을 지거나 내가 돈이 나가거나 아니면 쟁제를 하니까 재성, 영업구역이나 경영권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주에 일간의 근황환가와 관사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비견이 살에게 상극을 당해서 쟁제를 했어. 비견이 편관에게 살에게 상극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또 쟁제를 하면 이 비견이 사업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온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세운에서 보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요. 양간은 비견과 재성이 합이고요. 음간은 겁재 편재가 합이거든요. 그래서 양간이 비견과 재성을 합을 하면 비견 정제의 합은 동업이다. 그래서 자본, 기술이 만난 것이다. 비견 재성이 합을 할 때요. 재생관이 잘 되면 비견 재성이 합을 하거나 겁재 편재가 합을 할 때는 다 맞벌이에요. 그래서 재생관 잘 되면 이제 일 잘하고 좋은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래서 맞벌이를 하는 거고요. 재생관을 잘 안 되는 경우면 재생관이 잘 되지 않으면 이때는 부인이 아니라 내 부하가 내 돈을 가지고 부업을 차린 것이다. 이거 내가 차려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비견 편제도 마찬가지로 쟁제이거든요. 역시 똑같아요.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편제를 쟁제하면 투자 목적의 비견이다. 그래서 비견이 왔을 땐 투자자가 온 것이고요. 식신이 오면 내가 투자를 한다. 이거는 이제 비견 위주냐 식신 위주냐 이걸 보고, 아니면 또 세운에서 내가 비견이 있는데 식신이 왔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식신이 있는데 비견이 왔는가. 근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운이라고 투자자가 오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같죠? 식상을 생하지 않는 비견이 쟁제를 하면 군비쟁제다. 그래서 영업구역,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고 뭐 돈 나가는 일이 생긴다. 또는 내가 뭐 보증서 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긴다. 비견 편제의 쟁제는 편제니까 자기 소유물에 대한 외부 개입이 일어난다. 그런데 일간이 신약하면은 지키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요. 운에서 오면 보세요. 운에서 오면 부당한 이득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운에서 비견 편제가 쟁제를 하면 이제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이런 일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 징수를 당하게 된다. 또 운에서도 비견 편제 쟁제를 하면 부인이 집을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인의 사회 진출, 부인이 맞벌이하러 나간다. 그 다음에요. 비견 편제인 경우는 이제 편제를 상극했기 때문에 또 편인이 살아나죠. 편인이 살아나면 일어나는 일이 이제 흉한 일이 일어나요. 악습이 살아나서 돈이 나가고, 또 편인이 살아나면 여기서는 이제 식신에 관한 얘기를 안 했네요. 도식이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요. 그 세 번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되게 어려운데요. 보세요, 선생님. 비견이 편제를 쟁제를 했어요. 그럼 해결 방법이 세 개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편관으로 한다. 편관이 비견을 제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식신, 상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생살된 편관이 비견을 제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다. 근데 그냥 편관이 해결하면 또 이제 따질 것이 많아지는 거죠. 식신으로 해결을 하면 필요, 불필요를 구분을 해서 구조 조정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관으로 하면 저가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적인지 악은인지를 구분해서 구조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쟁제를 받고요. 비견이 편제를 쟁제하면 이건 운에서 할 거지만 이분은 식신으로 구조 조정을 하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비견 정관, 비견 편관 보실게요. 비견 정관 만나면 비견이 정관을 만나면 지위나 기득권을 놓고 다툼을 벌릴 일이 생긴다. 경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일간이 신왕하면 일간이 이기죠. 쟁취하고 신이 약하면 비견이 가져간다. 비견이 쟁취하니 나는 잃겠죠. 또 관인상생을 하는 사주에 운에서 비견 정관이 만나면 내가 가져가야 할 게 비견에게 가요. 나의 귀한 것이라는 게 정관이에요. 내 정관을 비견이 가져가요. 비견이 정관을 가져간 것이 승차라고 표현했죠. 비견이 정관을 가져갔어요. 그럼 나는 떨어진 거예요. 경쟁에서 낙방한 것이고 진 것이다. 돈이 아니고 귀, 일자리, 지위, 합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견이 나보다 우수한 인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선생님 보세요. 여자 사주에 관인 상생이 돼요. 근데 운에서 비견이 와서 비견 정관이 만나면 남편에게 바쁜 일이 생겼다. 남편이 비견과 논다. 또 뭐 남편이 바람이 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비견 정관 할 때 여자 사주가 신왕하면 남편이 잠시 놀다 오는 거고, 시인이 약하면 남편을 빼앗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닌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요즘 남자들은 바람을 잘 안 피니까 반드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험 합격을 해야 된다, 내가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럴 때 내가 신약하면 비견 정관 합일 때 내가 합격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보세요. 비견 정관 합 다시 이제 설명을 하죠. 일간이 신약하면 비견이 경쟁자인데 내가 뺏기겠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하면 내 대신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또 비견일 수도 있다. 밑에 보세요. 비견 정관 합일 때 일간이 신약하면 비견에게 경영자 정관의 자리를 내주는 거죠. 대표자를 내주고 나는 참모가 된다. 신약하면 비견 정관 합의면 나는 보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견 정관 합이 있는데 일간이 신왕하면 내가 경영자가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선생님. 비견 정관 합이 그 다음이요. 이 비견이 나보다 우월한 비견이에요. 내가 신약하지 않을 때에도. 그래서 대기업, 백화점, 모회사, 본사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또는 지정을 내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지사를 내는 거예요. 여기 사주 보면은 나보다 우월한 비견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주에서는. 비견 정관 합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실래요? 비견 정관 합일 때 이 비견이 일간이 신왕하죠. 일간이 신왕하면은 내 대신 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또 일간이 신왕해도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대행해 주기도 해요. 비견 정관 합은 이게 둘 다를 해요. 근데 신약하면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보좌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비견의 일을 내가 하기도 하고 겁제 일을 내가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견 정관 합이니까 나도 내 아랫 사람들에게 내 업무를 대외 업무를 시켜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큰 일을 내가 스스로 비견을 대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간이 신왕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비견 평관. 비견 평관은 비견이 평관을 만나면 평관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일간을 보호해주는 희생자예요. 비견이 희생을 해요. 그래서 비견이 있고 평관이 있으면 귀인의 혜택을 본다. 그러나 일간이 신약하면 혜택이라기보단 내가 책임지는 여파가 올 수도 있다. 비견이 평관에게 극을 당하고 일간이 신약하면 비견에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견한테 의지하고 있었는데 비견이 평관에게 상극을 당해서 망했다. 그러면 내가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것을 인연의 빚이라 한다. 다시요. 비견과 평관이 있을 때 비견은 내 대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비호하거나 변호하거나 대신해준다. 내 대신 어려운 일을 감당해줄 그런 담벼락이나 창이 된다. 비견은 인력도 되고 소속도 되고 물건도 도구도 다 가능하다. 은행도 되고. 평관이라는 위험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비견이 필요하다. 평관이라는 위험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황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튼튼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위험이 아무리 강하게 세게 때려도 내가 견뎌내는 힘이 있는 거죠. 지지비견이 대항하면 내 스스로 힘을 길러 대항하는 것이다. 지지비견이 뭔데요? 근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천간의 비견이 대항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세력이 대신 평관에 대항해준다. 운에서 비견인데 평관을 만나면 인간 구조조정, 신체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어디 아파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수술할 수도 있다. 인원 감축하거나 인간 구조조정은 이제 노약자가 사망하거나 또 유산을 받는 일도 생기고 누가 돌아가셔서 문상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운에서 이제 비견인데 평관이 오면 긴축재정 시작, 노후 대책 투자가 벌어지고요. 채무 조정이 벌어진다. 이게 다 구조 조정에 해당해요.
신체 보완, 이것도 구조조정이에요. 신체 보완, 수리, 뭐 수술 이런 거요. 아군 적군을 가려낸다. 손해되는 일은 안 하겠다는 사상이 생긴다. 남들은 배반이라고 해가지고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된다. 투서를 당하기도 한다. 구조조정, 그러면 이제 자기 신체 구조조정, 경제적인 구조조정,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뭐 사업하는 분들이면 사람을 해고하거나 정리하는 거죠. 네. 편관이 있는데 비견이나 근이 없으면 이제 고스란히 힘겨운 삶을, 편관의 혹독함을 당하고 살아야 되죠.